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그래도 맑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영상을 촬영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 당시에 한번 영상을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다시 돌아서나? 라는 좋지 못한 생각을 했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가 무려 1.8%의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9%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장이 정말 맑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은 부진했었고, 이 자동차 관련주 외적으로는 대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어요.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 SDI가 6%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하이닉스가 무려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 또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은 전 종목이 거의 4%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시젠이 무려 11%의 상승이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 LNF가 5.7%,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7.7%, 그리고 첨보도 6% 가까이. 오늘은 코스닥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번에도 한 번씩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이때였죠. 6월 27일 그리고 6월 16일. 이게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한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비록 수급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4일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약 일주일 만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 매도세와 주가의 하락만 연결이 되었었는데 9만원 초반 부근? 이때였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다시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투신도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위메이드,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SK하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장중에 선물 지수를 볼게요. 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지금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아마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쯤이 아마 국내 시장이 개장을 했었죠. 국내 시장이 9시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장 초반에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쯤 되었는데 장 초반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는 조금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종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또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먼저 중국의 상해지수, 중국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오후장까지 조금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는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자, 니케이도 장 초반과 달리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간의 흐름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 이어서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그래도 오늘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상승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 주도의 G7에서 원유 가격 상한 추진을 합의했고, 정말로 이런 제재가 들어간다면 러시아에서 감산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현재 110달러에서 380달러까지 거의 3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미국 CNN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하나 보도를 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의 75%를 점령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점령에는 관심이 없고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었나요? 아무튼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실제로 수차례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수도에서 철군을 하고 이 지역으로 병력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휴전에 대해서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과도한 해석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단 휴전의 가능성은 미국 CNN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정말 이런 기대감이 크게 이어지려면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발생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너무 지나친 빠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은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 이제 2달 정도만 지나면 가을에 접어들고 조금만 더 지나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전역에서는 겨울에 정말 큰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때문에 빨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국제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는 전쟁에 따른 합의점, 그런 접점을 잡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점령 지역 25% 지역 있죠. 제가 많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은 25%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한다면 우크라이나 대외 물류가 완전히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휴전 협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하고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상승이 며칠 동안 이어진 하락장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휴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오늘 시장을 보는 것이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슈 외에도 오늘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렸고 국내에서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건에 972조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있죠.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 관련주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 풍력, 친환경 관련주죠. 현재는 이 두 가지 업종들이 가장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게 조금 더 파급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이 있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들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600조가 넘는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서 많은 건설주라든지 관련주들, 그런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한국 측에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모듈러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 그런 입장을 실제로 밝혔고,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 보시면 조립식 건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972조 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장관이 직접 한국에 모듈러 주택을 요청했던 만큼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이런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정말 많거든요. 제가 여기 폴더를 하나 정리해놨는데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계속 종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듈러 주택 관련주 그런 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SY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언제 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총 사업이 972조 원, 이 엄청난 규모를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한 가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러시아 측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중반쯤에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너무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 정도는 한번 인식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